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 봉오동 전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영화 봉오동 전투는 개봉한 지는 좀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핫한 영화입니다. 네, 넷플릭스 보니까 뭐 순위가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저희 말고도 아무래도 요즘 현안 때문에라도 네.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하나의 네. 소위 말하면 시위 같은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죠. 네. 굉장히 새로운 형태로. 이거 영화 내일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넷플릭스에? 아, 글로벌 기업인데. 얘네가 이제 오히려 아, 해외에는 그걸- 조금 오히려 약한 모습 보이지 않아요? 아, 거기다가 국내 기업만 도지잖아. 윤석열이 자기가 그 투자 유치했다고 자랑을 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아 넷플릭스를? 그렇게 못할 거예요. 네, 뭐 어. 자기네들이 준 훈장도 뭐 좀 취소하자고 막 하는 애들인데. 사실 그 아니 넷플릭스 훈장을 쥐들이 줘놓고서 그러니까 음. 어이가 없어 진짜. 넷플릭스 투자 유치도 사실 다 아시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네. 예, 이미 더 정해진 거라면. 이미 네. 주기로 한 거를 네. 만나서 내가 받아왔다 이러고. 그냥 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봉오동 전투 간략한 영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봉오동 전투입니다. 영화 1919년 네, 네 제작이 됐네요. 코로나 때 나왔네. 1919년이 아니라 2019년. 아 내가 너무 19년을 그 시대로 3.1운동 때로 돌아가잖아. 그때로 내 마음은 그래요. 3.1운동 때부터 이 영화를 제작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그렇지. 저희 얘기를 듣고 고기를 혼자 끄덕끄덕하면서 1919년 그래서 우리 장군님이 이 영화 하나 때문에 그럼요. 봉오동 전투를 만들고 여러분, 아다리가 이 맞기는 영화- 하네. 그치. 이 영화가 100년 동안 맞아. 네, 기획을 한 기획이 영화예요. 된 그죠? 영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괜찮죠? 스무스하게 넘어갔죠? 네. 지장 없어. 영차. 영화의 감독이 오씨 안 나왔어. 원신현 원신현 감독의 감독님. 네. 영화예요. 네, 네, 그리고 제작에 김한민 감독이 네, 제작으로 들어가 있네요. 네. 두 분이 같이 제작이구나. 네, 우리 유해진 배우, 네. 그리고 류준열 배우, 음. 그리고 조우진 배우 이렇게가 쓰리톱이에요. 네. 셋이 약간 비등비등해 뭔가 그 이야기의 네네네. 축들이 조우진은 약간 그래도 좀 비중 있는 조연 정도 안 되나? 약간 그 정도. 그렇긴 한데 뭔가 화면에 계속 같이 잡히니까 그래. 네, 어쨌든 계속 잡히니까. 그리고 어쨌든 유해진 배우가 원탑. 원탑으로. 네네. 네네. 멋있더라고. 그 유해진 배우랑 유준열 배우가 둘이 작품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 택시 운전사에서도 네, 그렇죠. 부자로 나왔나? 아니, 아, 부자는 그래요? 아니었다. 대학생. 유준열은 대학생. 대학생이었고. 유해진 배우는 그 약간 택시 운전사. 그 잭디왈 이제 아, 아줌마들 광주에- 많이 후릴 것 같은 택시 운전사로. 광주의 택시 운전사. 네네네. 그리고 기억 안 나는 건데 이 지금. 봉오동 오. 전투에서는 그 둘이 이제 약간 형제처럼 네. 의형제 같은 느낌. 네. 사실은 이제 나왔고. 그거죠. 원래 뭐야. 교관과 학생 사이지 그- 원래는. 그 뭐야? 맞아요. 그쵸. 뭐 처형? 처형? 아 이거 처형 같은 걸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원래는. 유준열 아, 여기서 유준열 이제- 와이프, 네. 유준열 누나를 네, 누나를- 누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맞아. 그 회상 장면에서 누나를 보고 앞으로 성이라고 불러라. 그 장면이 있었어. 아, 맞아. 그치. 오늘 자짜 안 해기로 했잖아. 아 그래요. 자짜 나네요? 상상도 하지 마요. 나 생각하고 왔는데. 혀도 대지 마. 손 대지 마. 아니 이거는 따로 띄워서 녹음해보고 괜찮을 것 같은 내자. 고민신 내 거야. 그러니까 약간 형제보다는 그런 가족 같은 느낌으로 네. 설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과는 오히려 그렇지 않나?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 우리. 아, 엄마 아빠도 가족이에요. 그리고 올빼미라는 작품까지 최근에는 같이 맞다. 나왔어요. 거기도 같이 네, 나와요. 네. 그렇구나. 네네. 그리고 유해진 배우 요번에 나온 영화 있잖아요. 달짝지근인가? 달짝지근해. 찍으네. 괜찮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재밌게 볼 좋던데? 만한 그냥 로코라고. 네. 야 유해진이 로코라니 진짜. 세상 많이 변했어요. 유해진 페이스 가지고 로코를. 근데 심지어 상대가 김희선.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뭔가 좀 더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네. 그 실제로 그 만주에서 있었던 네. 만주가 맞죠? 네, 맞는 맞죠? 것 같아요. 간도. 만주 간도에서 있었던 그 1920년에
6월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를 배경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봉오동 전투의 어떤 그 전투에서 어떤 한 축이 되었던 그 부대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대한 독립군이죠. 네네. 그때 이제 독립군. 대한 독립군이란 이름을 걸고 한 첫 번째 전투니까 음. 봉오동 전투가. 네네.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야기에 축이 되는 분들이 대한 독립군은 아니었고 네네. 진짜 그냥 이름도 없는 민병대예요. 그렇죠. 네. 음. 그래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봉오동 전투가 보면은 그 이제 마지막 그 뭐지 그 유인하잖아요. 네. 그 씬에서 이렇게 그 지형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분지. 분지, 네. 맞아요. 분지 같은데 요 사이로 끌고 오는 네. 역할을 하는 게 요 토끼머리. 네, 그렇죠. 네, 요 이야기에 축이 되는 네. 네, 그 잘 뛰더라 유준이. 네, 그분들이요. 깜짝 엄청 놀랐어. 잘 뛰더라. 그 오르막길을 아주 그냥 토끼처럼. 류준열 배우분이 그 축구를 되게 좋아하시고 아. 축구도 직접 하시고 아. 그래서 아마 네. 실제로 그 뛰는 뜀박질을 되게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고생했겠더라고. 힘들었겠더라고 어. 진짜. 그래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사실 뭐 줄거리를 딱히 소개할 게 없는 게 네. 뭐 이 서사보다 네. 실제로 이 항일 운동이 얼마나 좀 처연했고 되게 치열했고 네. 그 당시에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는지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나오면서 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까지 이끌었던 네. 그런 축이 되었던 인물들 가상 인물들이죠. 네. 가상 인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제 항일 운동을 하셨던 네. 많은 독립 운동가 분들에게 바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네.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뭐 역사를 그냥 기반으로 한 음. 팩션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네, 뭐 네. 픽션은 아니고 네. 팩션 드라마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 한참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밀정이라든가 암살이라든가. 맞아요. 네. 뭐 소위 말하는 국뽕 영화들이라고 하는데 네. 독립군 이야기는 언제 봐도 사실 그런 어떻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항상 가슴을 울리고 눈물이 쿨하죠. 나는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래 막 화나. 화나죠, 진짜. 지금 시국에 가장 이런 국뽕을 해도 돼. 많은 맞아. 분들이 좀 봐야 되지 않나. 그 나도 네.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씨발 그냥 국뽕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국뽕 요소를 다 빼도 국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팩트야 팩트. 맞아. 아니, 팩트고 감독이 울컥하지 지금 자기도 울컥하지 찍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사실 살아있는 그 근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살아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좀 단순히 뭐 오락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내 뭐 개인사의 어떤 네. 그 와닿는 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진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좀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새겨보고 또 독립운동가 분들에게 또 한번 감사의 마음을 네.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아직 이 영화 못 보신 분들이나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아 해요? 네. 안 하려고 지금 이야기한 건데. 민법 다 깔아놨는데. 닦아놨는데 그렇게 네네. 해주면 어떡해요? 세 줄 요약. 그 세 명의 인물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유해진이 맡았던 이 황해철이라는 네. 인물. 이 인물은 그러니까 이게 난 나이가 좀 웃긴 게 네. 그 1910년도에 네. 그렇게 강탈을 당하고 음. 어린 시절이 나오잖아요. 그 일본군한테 막 끌려가는 장면. 네.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1920년이면은 네. 10년 지난 거잖아요. 얼굴 너무 많이 그러니까 늙었어. 근데 너무 사가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다는 거야. 고생을 너무 하신 고생을 거예요. 아니 많이 그 폭탄도 한번 맞고. 그래. 독립운동가 분께서 동생을 잃고 동생을 잃고 그런 그게- 인물이 음. 황해철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이분은 원래 뭐 했던 사람이라 했지? 무슨 뭐 농사지었던 사람이었나? 네. 농사꾼이었어요? 마족 때 영사. 합류한 거죠. 아, 염소 키웠다 염소 그랬어요, 키웠다 염소. 그랬어. 염소 어. 치던 사람이었는데 나라를 뺏긴 이후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독립군이 됐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민병대죠. 그렇죠. 네. 뭐 아니, 근데 민병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민병이라고 보면은, 보기에는 마족- 그렇고 네. 그냥 마족에 합류했다가 마족대가 통으로 들어간 걸로 나와. 그렇죠. 우리 그 조우진이 중간에 나오잖아요.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거냐. 네네. 음. 네네. 우리도 먹고 살 이동가 튀자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보면 우리 원래 마적이었다가 형님 말 듣고 우리 같이 간 거 아니냐. 네. 근데 마적 때 여기서- 두목이었던 건 나와요. 그러니까 마적은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조진이 그 조은이 유해 마적이었고. 네, 조진 네. 그러니까 마병구라는 네. 인물이 맞아요. 이 황해철이라는 인물의 어떤 그 인물에게 감화가 되어서 감화돼서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독립을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건가? 식으로 태세 전환을 해서 이제 황해철에게 붙은. 그리고 황해철 자체는 어떤 그런 그 소년 민병대를 이끄는 교관 네. 역할을 하다가 이러면서 이제 류준열이 맡았던 이장하라는 음. 그 인물을 키워낸 사람이기도 하죠. 네. 예, 그래서 그 주특기를 보면 이 황해철이라는 인물은 총은 못 쏴요. 근데 칼을 칼. 졸라 잘 쏴. 음. 근데 칼도 약간 그 부처들이 쓰는 이 엄청 커. 소 잡는 소 칼 잡는 같은 칼. 거라 해야 되나? 맞아. 예, 졸라 그런 걸- 큰 마체테 같이 생겼어요. 네, 마체테 같은 네, 느낌이에요. 예, 그걸 쓰고 이장하, 이 류준열 배우가 맡은 이장하라는 배우는 거의 그러니까 그 저격수죠. 역할은 네. 저격수예요. 네. 총을 멀리서도 엄청나게 그리고 잘 이제 쏘는. 군인이죠, 군인. 그 네, 맞아요. 류준열은 군인이야. 네. 다른 사람들은 군인은 아니고. 독립군 교육 받아서 이렇게 정규 코스를 밟은 것처럼 나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중간에 뭐 장군님이 뭐 인정하셨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장군님이 아마 홍범도 그 장군. 네, 맞아요. 네, 거기서 그렇죠. 나오는 장군 다 홍범도 네, 네. 장군. 그리고 그리고 조진이- 경수국치 1910년도 경수국치가 일어나고 나서 네. 이제 그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 뭐 가세를 다 정리하고 안주로 간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흥무관사관학교의 네, 네, 그렇죠. 전신인 신흥 교습소라는 걸 차리죠. 네. 거기서 이제 독립투사들을 기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 안에서 독립운동을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조금 더 멀리 도망가서 이렇게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계속 한국에서 조선에서 그러니까 그 독립 자금을 영화에서 조달 받아서 또 이제 임시정부에 또 갖다 주는 다리 역할도 하고 네. 뭐 이런 역할을 하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내에서도 그렇게 네, 지금 배경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네. 네, 우리가 뭐 알고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도 지금 한참 이슈되고 있는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이 영화 선정하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화 내에서 홍범도 장군 진짜 짧게 한 5분 정도 나오나요? 최민식 배우. 네, 최민식 배우가 본인은 맡은 네, 거의 뭐 신으로는 두신 나오죠. 두신. 두신. 네, 두신 똥 싸는 신이랑 네. 마지막에 마지막에 네. 태극기 터는 신이랑. 네. 그 다음에 털지 난 좀 터는 게 좀 싫더라고. 그냥 이렇게 멋있게 좀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면서 태극기 휘날리면서 태극기를 휘날리는. 중간에 한 번도 이불처럼 이렇게 막 터는 게 중간에 한 번도 싫더라고. 나오긴 해요. 뭐 장군님이라고 하면 뒷만 보이는 거, 뒤만 아, 보이는 거. 그때는 결정해달라 그게 그러는데. 홍범도라고 얘기가 안 나오지. 네, 그러니까. 그냥 장군님. 뭔가 좀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한 신. 네. 네. 그럼 뭐 다들 근데 보면서 알고 있죠. 아 홍범도 네. 장군이 그렇죠. 그 뒤에 음. 뒷배에 이렇게 있구나 라는 느낌을 다들 받고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전 정부 시절에 이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맞아요. 한국으로 이렇게 송환을 해서 음. 우리 쪽에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지금 뭐 그건 전 정부 때 너무 감동이었는데 그 장면. 그러니까요. 장난 아니었죠. 그때. 지금 그 영상도 유튜브에서 막 실시간으로 다시 조회수 네, 올라오고 맞아요. 제막식 하는 있고 영상이랑 그래요. 네, 네. 유해 송환하는 영상들 네. 지금부터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패스밴더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헌정 방송 시네타운 3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 있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데리고 올 때 뭐 그 상공을 한 3바퀴 돌다가 나갔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 뭐 그런 내용들도 좀 의미가 있고 그렇죠. 예, 거기 약간 나라 이름이 뭐죠?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네. 그러니까 의전이라는 게 네. 대우받는 게 아니라 이런 상징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음. 지금 꼰대들은 의전을 그냥 다들 뭐 지들 모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그 고려인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네. 되게 많이 화가 났다라고. 맞아요. 그럴 거면 왜 모셔왔냐. 그렇죠.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모셔다가 사실 개무시다.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송환하려고 했던 거는 김영삼 전봇대가 먼저였는데 김영삼 전봇대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송환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북한에서 반대를 했었죠. 네, 북한에서 홍범도 장군이 그래도 출생도 이쪽 이제 북한이고 하다 보니까 모셔도 우리가 모셔야지 왜 니네가 모시냐 그래서 아마 그 문제로 좀 뭔가 마찰이 예,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그때는 보류를 했던 건데 그 이후로도 계속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아무튼 이쪽 좌우를 가릴 거 없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떤 정부도 계속 그 홍범도 장군의 그 묘소를 관리하는 관리비를 계속 카자흐스탄 쪽에다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화를 뭐 받아서 카자흐스탄 쪽에서도 전 정부의 이제 요청을 받아들이고 송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도 네. 무슨 해군의 잠수함을 만들 네네네. 때 그때 홍범도 홍범도함이라고 명명을 했었죠. 그래서 뭐 그 이름 취소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같은 정부인데 아니 근데 박근혜까지 갈 것도 없이 네. 그 윤석열도 네. 본적지 만들었다면서요. 네. 예. 그러니까 그 한국 내 그 본적이 없으니까 본적지를 그 독립기념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을 윤석열이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왜 그래? 훈장도 박정희가 줬고 다 부정하고 있어. 이건 이제 그냥 뭐 그냥 자가당착이야. 좌우 따지지 않고 그냥 전 정부의 어떤 그 업적이나 이런 거를 지우려고 하는 노력이라고밖에 네, 볼 수가 맞아요. 없고. 약간 이명박이 네네. 하던 거.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다가 네. 그 뉴라이트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뉴라이트를 등에 업고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 알았어요. 뉴라이트가 이승만부터를 나라의 뿌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유라이트가 그래서 그래요. 건국절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건국절이라고 명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뉴라이트 와, 쪽. 난 주장이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네. 독립군들의 그런 업적들을 그냥 싸그리 다 무시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어이가 없지 않나. 그렇죠. 네, 진짜 이순신 얘기는 네.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건 진짜 역치인데. 와. 그러니까 어거지가 그런 어거지가 없는데 아 우리나라 당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돌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없애고 거기다 웅녀부터? 웅녀부터 나와야죠. 그거 없애고 거기다 이승만 농단 세우고 싶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렇죠. 아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순신 좀 내렸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바로 탄핵이야. 진짜. 그런 건 있지. 음. 이게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뭐 대구고 이런 데서 무슨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힘이에요 하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세종대왕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순신 내리는 순간 탄핵일 것 같아. 우리 장군님이 한 번만 고생하시고 잠시 네. 잠시 고생하시고 잠시 이제 고생하시고 내리는 순간 다 뛰어나갈 걸. 바로 그 이승만 동상 세우고 이런다 그러면 바로 그렇죠. 그러면 그건 정말 이제 그 트리거. 트리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허무맹랑해 보여도. 근데 검색해보면 우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뉴라이트 쪽에는 진짜 이승만을 추대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세력이 그렇죠. 생긴 거 뉴라이트 아니에요? 쪽은 있죠. 어. 근데 그들이 원래 그 주축이 되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있긴 주축이 있었어요. 돼버렸죠. 근데 이제 주축이 됐죠. 근데 이승만 내력을 보면은 나라 팔아먹은 그 정도 미친놈이에요 이거.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지가 대통령이라고 명함 파서 들고 다녔잖아요. 또 독립운동할 때.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네. 그래가지고 원래 무슨 한국에서는 계속 내각제를 하자고 그랬는데 조카 난 대통령 아니면 안 가. 그리고 뭐 이런 그 카더라인데 독립자금 갖다가 무슨 막 창조총각 그랬다고 막 그런 얘기 있어요. 어마어마해 하여튼. 그런 대통령을 안 삼고 싶은 자를 추대를 하다니 그런 거 집어치우고라도 그 국부라 그러잖아요. 그들은. 네. 국부. 근데 우리는 국부 이 아래 국부지 이제. 아 뭐야? 낭심 나는 그렇게 보는 거지. 조시다 이거죠. 아니 일단 그 자국민을 학살한 게 지금 공식만 30만인데 네.
이디아민 같은 사람은 잽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 카운팅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식 카운팅만. 네. 비공식은 훨씬 더 많고. 뭐 양민들 학살해서 막 토론에 밀어놓고 이런 거 있었는데 이름을 까먹었네. 보도연맹 사건. 네. 아 맞아요. 보도연맹. 보도연맹 때 그렇게 어마어마해요. 알아보면 핑계 대고 여기서 얘기를 하지. 보도연맹이 태극기 날리면서 맞아요. 네. 네. 지금 뭐 정부가 이렇게 과거사를 과거도 없애고 있고 그 이제 지원금 같은 것도 지금 싹 다 걷어내고 있잖아요. 지원금은 사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거든요. 그 과학 단체에다 지원금 나오고 뭐 이런 청년들한테 지원금 나오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잖아요. 그리고 그쵸. 과거도 없애고 있고 미래도 없애고 있어요. 네. 현재는 스스로 지금 박살내고 있고. 자멸하고 있는 거죠. 타노스네. 진짜 타노스야. 네, 진짜 다 없애고 있어요. 타노스는 아, 그러네. 반은 남겨놨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박살내고 있구나. 네, 다 박살내고 있어요. 현재는 이제 현재 지가 움직이는 만큼 다 박살내잖아요. 그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할 때 드랍십으로 지우개 쓰는 거 있잖아요. 저거 이렇게 없애는 거. 그런 느낌이야. 미래 데이터. 아, 씨발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개빡이 치네. 네. 안 그래도 더운데 덥네. 땀이 나네. 땀. 아까 우리가 시사를 안 털어서 지금 시사를 털고 있네요. 앞으로 현재는 네. 현재 말고 지금으로 바꿔주세요. 네. 기분이 나빠 내가. 일단 뭐 그래도 여기 영화에서 홍보도 장군님이 이렇게 한 5분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네. 이 영화는 영화 제목부터 홍범도 장군님을 기리는 그런 어떤 일환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홍범도 장군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자면 이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양 출신인가 그러실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평양 출신이라고 평양 출신이시고 포수라고 했나 원래? 네, 아니요. 1868년에 태어나셨고 이 원래 본명은 홍범동이에요. 네. 그리고 워낙에 이제 좀 흑수저 중에 흑수저로 태어나셔가지고 부모님도 다 일찍 여의시고 먹고 살기 위해서 순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불교로 귀의를 하시죠. 스님이 되세요. 스님이 되셨다가 거기서 이제 좀 비구니를 만나신 거죠. 그래서 환속을 하십니다. 자짜시 있네. 네, 그래서 스라의 아들을 자식이, 둘을 두시고 네 환속을 하고 독립운동을 이제 시작하시고 근데 워낙에 이렇게 총을 잘 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명사수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수로서 활동을 하시고 네 그러면서 지금 영화에 본 것처럼 봉오동 전투부터 혁혁한 공을 세우시고 이제 하다가 우리가 이제 아는 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우리가 네. 일본의 어떤 그 압제를 엄청난 큰 승리로 이끈 두 전투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전투로 말미암아서 이제 일본이 좀 열이 받았겠죠. 네. 그래서 더 뭐 사단급으로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바람에 뭐 저쪽 소련 쪽으로 네. 더 북으로 이렇게 네, 망명을 떠나고 그때 네. 두만강 쪽이 네. 좀 이렇게 침투하기가 좀 편안한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넘어서 음. 저기 일본 애들 이제 막 공격하고 튀고 공격하고 튀고 네네. 이걸 굉장히 유능하게 잘 하셨다고. 네, 네네. 게릴라 그렇죠. 작전을 게릴라네요. 되게 잘 하셨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 때도 게릴라 식으로 그쵸. 네. 네. 여기 영화에 나오지만 월강 뭐 추격대라고 나오잖아요. 그 네네. 월강이 이제 강을 넘는 네. 그러네요, 뜻인데, 그러네요. 네네네. 월강이 네. 강을 넘는다. 얼땀이 담 넘는 것처럼. 아 그렇죠. 월단 월담처럼. 많이 했죠. 네네. 되게 무슨 네. 되게 예쁘게 이름을 지은 일본식 그런 그 명칭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어떤 무슨 의미가 있는 것 뭐 같은데 이렇게 사실 월강만 하면 되게 예뻐서 네. 그러니까 일본식 느낌 나잖아요. 막 네, 그렇죠. 다리랑 그런 거 많이 쓰는 거. 그냥 담을 넘는 네. 달월자가 아니었어요, 그게. 네, 아무튼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대첩을 등 뭐 어떤 기타 전투 등을 인해서 네. 일본군들이 점점 밀고 올라오니까 네. 북으로 더 대피를 하면서 이제 그때 아마도 독립군 내부에서 이렇게 분열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계속 여기 남아서 뭐 지키자. 그래도 아니면은 더 내려가서 우리는 다시 이제 본토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매파와 비둘기파 이런 식으로 좀 나누는 데 있어서 홍범도 장군님은 그냥 거기서 남는 걸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그 러시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소련의 자유시라는 스버보본이라는 도시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퇴를 하신 건데, 거기에 계시던 분들이 어떤 꾀죄죄 하신 분들이 계속 총, 칼 이런 걸로 무장해서 오니까 소련도 사실 너네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거는, 무장을 하고 주둔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네. 칠낼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무장을 해제해라 그렇게 했었는데, 뭐 그때도 이제 해제한다는 파가 있었고 해제해야 된다는 파가 있었고 하지 말자는 파가 있었나 봐요. 근데 홍범도 장군님은 그래도 여기가 남의 나라니까 이제 좀 이렇게 우리는 무장을 해제하고 일단 전열을 가다듬자 그런 파였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이제 소련에서 좀 무력으로 제압을 했죠. 그게 이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 군대였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과격하게 진압을 한 거죠. 네네. 이건 전투 수준으로. 그때 당시 홍범도 장군님은 또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잠깐 소련의 다른 지방에 가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유시 참변 당시에는 그 스버보분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이게 자유시 참변이라는 얘기가, 스버보분이가 러시아 말로 자유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지금 몰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 네. 논리가 사실은 사회주의 당에 들어가셨던 건 맞는데,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네. 그것이 음.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생존의 문제죠. 생존의 네. 문제지. 네. 그리고 그 자기 밑에 딸린 식구들이랑 그 같이 독립군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의 목숨을 같이 부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네. 그것을 저 사람 공산당이다 이렇게 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뉴라이트 사관인데 네. 그렇게 만약에 공산당에 가입했으니 너는 죽어야 돼라든가 어떤 너 업적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박정희 편을 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인 빨갱이. 그러니까요. 음. 네. 그리고 박정희가 그러니까 안 맞아요. 첫 번째 훈장을 서운을 했어요. 네. 홍범도 장군의 첫 번째 훈장을 서운을 했고, 네. 그리고 공산주의자라고 계속 하는데 정작 김일성은 이 사람 공산주의자 아니고 계속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일성이. 네. 공산주의자면 덥석 받아야지. 북한에서. 실제로 이제 1917년에 아마 레닌이 네. 이제 그 정부를 잡으려고 네. 이제,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내전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네. 이제 이 홍범도 장군이 소련에 입국을 한번 합니다. 그게 네. 몇 년도였지? 만나죠, 레닌하고. 네. 1922년. 네. 1922년에 소련으로 입국을 하는데 그때 이제 입국 신고서가 있어요. 네. 입국 신고서가 있고,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 갈 때 입국 신고서 쓰고 가잖아요. 네. 근데 뭐 학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쓰는데 학력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냥 뭐 글을 읽을 수 있는 정도 네. 뭐 이렇게 써 있고, 음. 그때 이제 아직 레닌 정부가 다 잡지를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너는 사회주의 당에 가입을 했냐라는 질문이 있었다 그래요. 그 입국 신고서에. 그런데 거기에 나는 아니다. 당에 입당하지 입당하지 않았다. 않았다. 네. 이렇게 하고 입국을 한 입국 신고서 자체가 지금 존재를 하는데, 이 사람, 이 장군님을 이렇게 자꾸 공산당으로 몰고 가니 좀 답답한 노릇이죠. 그리고 난 또 약간 생각이 좀 덧붙여서, 공산당이면 어때? 이 상황 이때 공산당이면 어때? 그쵸. 이때 그런 게 어딨었다고. 그리고 이념이냐 독립이냐. 네. 독립이지. 그렇죠. 뭐 찾아보니까 그 국신고서에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직업, 의병, 맞아. 목적, 고려 독립. 맞아. 이거 어쩌라고 이거? 나의 얼마나 목적. 확실해. 고려 독립. 이거 이런 거 잘못 쓰면 진짜 잡혀갔는데 거기서 딴 데 인계돼 버리는데. 그렇죠. 특히는 소련은 그때 내전 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그렇게 강력하게 했고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몰고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항상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과 말고 공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율배반. 그게 굳이 과라고 치더라도 되게 이율배반적이고. 공이 아니고 경을 보는 거. 미안. 약간 시끄러운데? 근데 이걸 해서 얻는 게 있을까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이승만을 올려치는 거는 그 득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홍범도를 내려치는 게 어떤 득이 있는지가 난 그게 너무 궁금해. 진짜 이러니까 설마 카드라겠지만 일본에 벌벌 긴단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저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두 가지 정도는 뭔가 공이라기보다는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일단은 일본 쪽에다가 조금 잘 기는 보이고 듯한 싶어서. 잘 보이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두 번째는 북한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건들 수 있잖아요. 북한을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건들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지금 대화의 의지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약간 자극시키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건가? 원래 5명이었잖아요. 네, 5명 다 한다고 했다가 네, 그 중에 이제 홍범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냥 가기로 한 거잖아요. 네. 다 취소하기는 힘드니까 그 중에 한 명 뽑은 건가? 그 트릭 잡을 만한 거?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아니, 난 너무 궁금하더라고. 도대체 이거에서 얻는 아니 게 그건 뭐- 아닌 것 같고 다 원래 홍범도를 찍어놓은 것 같은데 원래? 그냥 홍범도만 하기가 그러니까 5개 흉상을 다 하려다가 그래도 홍범도는 포기 못해 뭐 이런 나도 상황인 것 존심 말에 같아요. 좀 동의하는 네. 게 이 정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전 정부란 말이에요. 네, 마침 전 정부에 송원해 놨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타겟팅 할 만하죠. 그렇게 이런 네, 논리로면. 네. 국방을 아무래도 뭐 안보, 국방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걸 잡으려고 하니까 사실 육사 전 정부에서 이 홍범도 흉상 그때 이제 5인의 흉상을 제막식을 할 때 했던 얘기가 신흥무관사관학교의 정신을 이어받은 육사로 하겠다.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홍범도 그런 공산당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같이 이렇게 뭉쳐서 없애려고 하다가 이렇게 아니, 여론이 들끓으니까 육사가 네. 자기네들이 그 정신을 기리겠다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서는 자기네들이 없애겠다고 또. 근데 육사 1기부터 초기들이 전부 다 일본 그쵸. 쪽에서 교육받은 네. 사람들이니까 국군 좋긴 영어학교나 뭐 국방경비대 이런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사실 얘기하면 또 말이 되죠. 네네 육사는 신흥무관사관학교는 거의 연관이 없어요. 사실 원래는. 신흥무관사관학교는 지금 그러니까 신흥무관사관학교가 전신인 학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알아요? 어디예요? 경희대학교입니다. 혹시 이렇게 존씨 또- 네, 저 경희대 나왔어요? 네, 저 경희대 고병골 하시네. 제가 독립군이 되기 위해서 경희대학교를 독립군이 갔습니다. 네. 가서 네. 커피를 팔고 여자를 꼬시고 네, 신흥무관사관학교를 세우셨던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 5번째 동생인가 이시영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네, 유명하시죠. 초대 네. 대통령, 초대 부통령이었죠. 네. 우리나라. 네. 네, 그분이 그 신흥무관사관학교에 그 사학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경희대학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신은 전문학원이라는 학교를 세우셨어요. 종로에다가. 네. 대박이네. 전 정부 네. 대통령도 경희대 출신이시니까. 네네네. 대박이네. 어우. 네. 경희대 없어지겠네 이제. 네, 그래서 경희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신흥무관사관학교를 전신으로 두고 있는 학교라고 되어 있고, 근데 졸라 멋있다. 네네, 네. 역사도 1911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개교일이 1911년 5월 10일이에요. 개간지네. 멋있다. 멋있죠? 네, 저희 학교입니다. 근데 우리 곧 학교에서 없어질 것 같아. 그러므로 이번 아마- 정권에 이번 그러므로- 정권에서 없어질 거야. 이번 지금 정권- 정권이 다 서울대라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알면 없어지겠는데. 세무서 바로 들어가지 진짜. 사실은 뭐 그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6.25 때 이제 1950년도 정도에 네. 다 피난을 오면서 부산 쪽으로 피난을 왔잖아요. 오면서 그때 당시 이제 학원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사로 있었던 뭐 조영식 이사라는 분한테 뭐 빚을 전부 전가시키면서 그렇게 학교를 넘기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름이 경희대로 바뀌면서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전신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끊으려고 했었는데 요즘 다시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네.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도 그거 밀어붙이는 거면은 네. 리스펙트 한다. 네. 요즘 밀어붙이기 힘들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우울하다. 아니 전반적으로 말이 안 돼요 다. 음. 너무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목적이 악하더라도 네. 이해가 가는 흐름이 보통 존재를 하는데 음. 이 정부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그 일본의 잔재를 쳐내질 못했었어. 그쵸. 박민특위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사민특위가 네. 실패하면서 네. 네. 모든 이제 사회 뿌리 자체가 네. 흔들렸지 뭐. 네. 흔들렸다기보다는 오히려 네. 그대로 굳어져 버린 맞아, 거죠. 맞아. 친일 친일이 놓을 수 있는 네. 발판을 만들어준 거지. 친일이 네. 그대로 음. 친미로 가면서 여기까 걔네들 처단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적산 이런 자금들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이 그대로 어떤 그 다시 이제 재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쓰였기 때문에 네.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목소리가 음. 아직도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무 진짜. 안타깝죠. 네. 멜로가 체질에서도 그걸 약간 비꼬아서 좀 나오죠. 거기 멜로가 체질에서 나온다고요? 멜로가 체질에서 그 전여빈 남자친구가 친일파 후손의 아들로 나오는데 아, 거기서 그냥 한번 비꼰식으로 얘기를 해줘. 그 친일파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산다 보여주면서 막 거기서 전여빈이 그 친일파 후손들 취재해서 영화 만든 걸로 상 타는 걸로 나오거든요. 맞아. 드라마에서 잠깐 좀 씹어줘요. 잠깐. 네. 빨리 청산해야 될 과거들은 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한번 시도 그 저기 우리 노무현 대통령 네. 정부 때 네. 그걸 한번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친일 네. 친일 인명사전 인명 나왔죠. 사전을 지금은. 하려고 네. 했었는데 그때 많이 저지가 당했죠 그 당시에. 안타깝네요. 걸리니까 걸리면 뭐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친인척 중에 뭐 있다라든지 독립군 출신이나 네. 저희 할아버지가 아, 네. 말씀을 드렸었나? 네.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는 저 얼굴을 못 봤거든요. 얼굴도 못 봤는데 한 대학 고3 때인가 그때 이제 아버지가 서랍 속에서 할아버지 이력서 같은 걸 찾은 거예요. 네. 찾아가지고 또 보면서 야 이거 봐라.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별 의미 없이 야 할아버지가 이게 뭐 경찰도 했고 뭐 광복군도 있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아빠도 알았어 그랬더니 나도 이거 지금 처음 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광복군 그 이력서에 그 있는 거예요 이력이. 그래서 할아버지가 광복군인데 왜 우리 이러고 살고 있냐 뭐 없냐 그래가지고 막 알아보니까 할아버지가 광복군이니까 우리가 그 요즘 사는 논리 거예요. 그래서 막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네. 이게 이제 유공자가 독립 유공자가 있고 국가 유공자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 다르죠. 그렇죠. 네, 독립 유공자는 혜택이 거의 3대까지 3대까지 가고 아, 국가 유공자는 2대에서 거의 끝나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알아봤어요. 알아봐가지고 보니까 뭐 공비도 때려잡은 게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집안이랑 별로 이렇게 그 집안은 거의 방치해가지고 아. 가족들이 다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그러시죠. 네. 집을 못 챙기시죠. 네. 근데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그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지금 현충원에 계시는데 독립유공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보니까 독립하기 3개월 전에 입대를 하셨어. 근데 최소 6개월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최소 6개월은 해야 된다. 아, 경력직 인정받으면 아니면은 최소 6개월은 하거나 아니면은 네 할아버지 이력서 말고 광복군의 뭐 리스트에 네 할아버지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된다. 아. 근데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게 허위일 수도 있대요.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허위일 수도 있고 그 막바지에 이제 광복 될 것 같으니까 이름만 올렸다거나 아니면은 실제 아닌데도 이름을 썼을 수도 있죠. 사실은 뭐 교차 검증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광복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뭐 기록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밝혀질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아닌 걸 네, 치겠지. 지금까지는 교차 검증은 실패했다. 네. 근데 어쨌든 간 할아버지 이력서에는 써 있었어요. 생각보다 남아 있는 기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지금 불과 얼마 안 됐죠. 불과 지금 이거 아까 이야기했지만 네. 100년 전 네.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봉동 반밖에 안 전투가? 되는 네. 얘기들인데. 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보여지는 게 네. 이번에 약간 독립이랑은 좀 관련이 없는 얘기긴 한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어떤 연락을 받으셨대요. 네. 저희 아버지가 충남 장항인가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거기서 한 3살 때까지 사셨댔는데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무슨
장항 쪽에서 정부에서 지급한 농약 같은 게 너무 과다하게 살포돼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때 사는 사람 그 산 기간 동안 그거를 일단 체크를 해가지고 보상금이 나온다는 거야. 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네. 우리 아버지는 이제 암 전력이 있으니까 암이 거기서 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했으면 전 정부에서 한 거예요, 이거를요. 갑자기 나온 올해 나왔어. 한 달 전에 연락이 왔다 가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걸 조사하고 이 사업을 벌이고 있었더라고요, 지금. 저도 사실 전 정부 때 연락을 한 번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뭘 받았냐면 당신 이거 진행했던 게 나오는데 네. 우리 지금 계속 기록이 발굴되고 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뭐 더 알려줄 게 있느냐, 우리가 더 찾아보고 싶다라고 아. 해가지고 알려주고 했었는데 몇 번 오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마다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약간 어떻게 보면은 한면으로 더 독립적으로 생기는 게 더 네. 이제 공이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연락을 해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걸 했더라고 전 저는- 정부에서. 그때도 실패했죠. 맞아. 저희 때도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는 좀 부자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땅이 이렇게 막 몇 필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가에서 도로 낸다고 옛날에 그 맘대로 그냥 거기다 도로를 깔아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보상을 못 받은 거죠. 옛날엔 그랬지. 네. 근데 이제 전 정부 시절에 고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갑자기 돈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였고 꽤 나왔겠네. 그래서 뭐 이제 저희 어머니 형제들이 나눠서 네. 이렇게 배분을 해서 받아 오셨는데 그런 보상들. 그러니까 그 정부의 어떤 그러니까 국가의 그런 무대포 정책들 같은 것 때문에 희생당한 피해봤던 거지. 개인들에게 그런 보상을 해주는 것들이 그게 나라지. 전 정부에서 나라지. 그게 있었어요. 나라지. 찍어 누르는 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니고 그 모든 국민들의 어떤 그 동의를 얻어내고 그 뜻을 전달하고 아니 그러니까 대표하는 게 정부잖아요. 그 보상을 해주는 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보상해줬겠냐고. 그건 아니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 거잖아. 맞아, 사실 그렇죠. 리더가 맞아. 중요한 이유가 맞아, 이거예요. 맞아. 맞아. 네. 그때 얼마나 공무원들은 일할 맛이 났겠어. 맞아. 일 정말 열심히 했었어. 그리고 네. 그게 다 보이잖아. 또 이렇게 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연락 받고 엄청 고마워하시더라고 진짜. 자기도 몰랐던 건데. 네. 근데 지금 뭐야? 지금은 우리가 공무원들 왜 욕을 해야 되냐고. 그치. 그러니까 그분들도 열심히 일하시는 건데 사실 맞아. 그러니까 리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계속 네. 리마인드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왜 꺼냈냐면 저희 또 선대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외가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방금 외할아버지께서 네. 근데 이제 먼 친척이죠. 음. 외할아버지의 사촌 음. 형이 그 의열단 의열단. 센거 하셨네. 간부학교의 교관이셨다고. 오. 김원봉. 네, 그렇죠. 님이 역산의 계셨던, 김원봉이요. 네. 조선의용대 전방공작대원 네. 그리고 한국 광복군 제1지대 와, 제1구대장 진짜.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셨다고. 아 그래요. 오. 네, 의열단은 무조건 무장. 네. 그죠. 투쟁이잖아요. 네. 네. 이게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표현이 참 불경하지만 진짜 개간지다 진짜. 그거 진짜 불경하다. 멋있죠? 그래서 네. 요 할아버지께서 활동하셨던 것 중에 가장 이제 우리도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네. 그 놈놈놈에 보면 네. 열차 추격신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네. 네. 그 모티브가 됐던 실제 일이 있었어요. 네네. 그 일본의 자금주를 중간에 탈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작전이 있었는데 고기 작전에 투입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부영 같은 시 진짜였단 말이야. 네네. 그때 만주에서 실제로. 대박이네, 했던 진짜. 근데 진짜 네. 그런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옛날에 나 만약에 그때 내가 태어났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 너무 처참했어 그때. 맞아요. 그 맨날 그 누구냐 이동영 작가가 그러잖아요. 자기 그때 고문한다고 안 쳤으면 안 치기 전에 다 불 거라고. 그렇죠. 손톱 나도 하나씩 그래. 뜯어내고 맞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죠. 새끼 손톱도 하면은 하기 전에 나 불게 하면서 어. 했을 것 같아요. 난 진짜
다들 많이 아는 거지만 우리한테 알려진 유관순 열사 네. 그 모습이 맞아가지고 된 거라면서 얼굴이 부은 게. 아, 네, 맞아요. 맞아. 네. 그 퉁퉁 부어가지고. 네, 이 영화에서도 보면 그 이제 3.1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슬쩍 나오죠. 네. 3.1운동 때 그 유해들을 이렇게 가지고 온 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그 장면은 되게 되게 경제적으로 잘 푼 것 같아요. 왜 보통 인서트를 넣거나 해서 네. 그런 시위씬이라든가 고문씬을 넣었을 텐데 그냥 딱 그 유골 단지 하나에다가 해서 여기에 다 묻혀있다는 식으로 되게 효과적으로 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가 뭔가 자칫 심파로 갈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네. 전혀 그런 건 많이 제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갈 건데 진짜 네. 많이 지금 참은 걸 수도 있을 네. 거예요. 많이 참은 것 같아요. 참은 것 심파 같아요. 씨는 네. 진짜 많이 제거했어요. 거세하고 그래도 심판데 담담하게. 그러니까 없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류준열 막 누나 찾고 막 이런 것들은 음. 막 사실 있는데 음.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사실 그렇지. 되게 현실이 슬펐던 그런 걸. 일이었고 실제로 그런 일들 그거보다 더한 일들도 훨씬 많았을 맞아요. 테고 현실이 더 심파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랬는데도 많이 뺐죠. 많이 네. 걷어낸 게 기름기 많이 걷어낸 어. 게 이 정도였던 거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양념이었겠지만 그 포로로 일본군 네. 포로에 아. 그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박희순 네. 배우가 아니요. 그 일본 일본 애기 애기. 아이한테 소년병. 소년병. 네네 유키온가 뭔가 소년병을 우리가 포로로 데리고 있으면서 사실 인간적인- 관객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서 보지 않고 약간 객관성을 계속 유지하게끔은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일본군 개새끼가 아니라 뭐그 어떤 양자 입장을 다 봐주는 그래도 시네타운 3구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으로 완성이 됩니다. 나인틴과 관련한 추억, 일상의 에피소드, 영화 감상평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cinetown 숫자 39 @gmail.com입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아 근데 영화를 다들 그러면은 좋게 보는 거예요? 뭐 사실 나는 영화적으로 저는 제가 이 영화를 조금 나쁘게 봤는데 나쁘게 봤다는 게 뭐지? 독립군들의 이야기 듣기 싫었다. 나는 친일파다. 일본군이 저렇게 처참하게 일본에. 죽어가는 게 어. 너무 보기가 힘들었다. 윤 대통령이 많이 친일파 불편하셨겠다. 자폭으로 하는구나. 놈들을 왜 내리는지 알겠다. 대통령이 불편하면 안 되지. 아니라 영화 자체가 만듦새나 이런 부분도 좀 불만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 실화 자체의 논란이 아니라 그런 그 규모 자체의 논란이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완전히 픽션을 풀어버리면 애초에 약간 거리를 두면서 모티브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픽션으로 갔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제 이거는 뭐 독립신문 어디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끌고 온 거다라는 네. 얘기를 마지막에 하면서 이거는 팩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선 독립신문은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과장을 해도 될 만한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 네, 네. 그렇죠. 그때는 이런 게 필요했던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할 사실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왜냐면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보면 난 부끄러울 것 같아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너무 쟤네 또 국뽕하고 있는 네, 느낌으로 그치, 보일까 그럴 봐. 수가 네. 있고. 근데 어쨌든 이것도 상업 영화니까 네. 그렇게 또밖에 할 수 없는 그렇게 극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구조도 부분이 있는 있어. 거고.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약간 암살이랑 비교가 된다. 난 암살은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그치. 같으니까. 상업적으로 풀어도 암살처럼 약간 좀 섬세하고 세련되게. 약간 세련되게 풀 수 있는 세련되게. 방면인데 그리고 이걸 너무 보여주면 투박하지 않았냐 이런 거지. 이걸 당당하게 보여주고 야 이거 봐봐 니네 부끄럽지 라고 나는 암살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는 전투는 약간 그런 쪽으로 못 갔을 것 같고 영화적으로 떨어진다. 영화적으로 그러니까 실화를 만듦새가. 대도
다루는 태도 음, 쪽은 그렇고 음, 그리고 영화 자체의 만듦새로도 조금 연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설퍼 약간 어설프게 만든 느낌은 어설픔과 있어. 그 촌스러운 느낌이 촌스러운 있어요. 느낌, 촌스러운 네, 느낌. 촌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만냄새가 조금 허접. 네. 그러니까 원신현 감독이 영화 감독인데 입봉작이죠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세븐데이즈, 구타유발자 또 뭐 있지? 용의자, 아 원신형 살인자의 기억법. 네. 그렇구나. 살인자의 되게 평 기억. 좋았던 감독이에요. 그러게 구타유발자 감독이었으면 근데 이제 센스가 딱 그때예요. 아 구타유발자가 2006년이거든요. 그리고 세븐데이즈가 2007년인데 근데 여기서 저 사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세련된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이 왜 이랬지라는 얘기를 할 때 떠올려 볼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자본이 더 투자가 되고 네. 자본이 투자가 되면은 이 영화계에서는 야 이렇게 되면 안전하게 하려면 이렇게 가야 돼. 눈높이를 좀 낮추는. 예, 눈높이도 낮추고 이렇게 더 자극을 시키고 해야 돼라는 그 흐름이 원래 있잖아요. 네. 이제 그 그래서 텐트폴 우리가- 영화에 그런 것들이 많이 가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세련된 영화들의 흥행을 하면서 그런 흐름이 좀 사라질 줄 알았어요. 세련된 영화가 흥행한 걸로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엑시트라든가 네. 아니면 극한 직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클리셰를 비틀고 고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흥행해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질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은 이것도 사실 흥행에 성공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성공을 네네. 했고 그러니까 더 다르게 만든 영화가 성공을 해야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 이런 영화가 망해야 바뀌는 흐름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면서 네. 크게 망한 더문이 있잖아요. 아, 네. 그 더문이야말로 그거잖아요. 지금 자본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네. 이거는 공식대로 가야 돼. 여기다가 모험을 걸 수는 없잖아. 아. 이 돈을 썼는데 라고 했는데 그 공식이 이제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역대급으로 망했더라고요. 더문이. 아 맞아요. 많이 네. 망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는 기본적으로 자본이 많이 들어갔을 수밖에 없는 영화라서. 근데 더문은 그 언제 시점부터 이게 망할 거라는 조짐이 보였냐면 게시판에다가 몇 년도에 개봉할 한국 영화 베스트 기대작 귀환. 네. 그거 그러니까 그 귀한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귀한은 아예 없어졌죠. 프로젝트 자체가. 아예 없어졌죠. 그때 네. 그 황정민이었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한 그러니까 2023년에 개봉작 하면은 2022년도쯤에 하반기에 누군가 게시물로 올리거든요. 커뮤니티에 한국 뭐 기대작 해가지고 베스트 5 이렇게 해서 뚝뚝뚝 있는데 그 중에 더문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스틸컷이 있었어요. 설명부가. 그리고 그 시놉시스가 써져 있어요. 그때부터 이상한데 싶었어? 냄새가 난다. 존나 망필의 스멜이 난다. 이런 느낌이 있었죠. 더문은. 저는 이제 약간 더문이 약간 좋은 영향을 그러니까 더문의 망함이 좋은 영향을 주기를 조금 기대를 하는데 약간 반면교사로 네, 반면교사가 삼습니다. 근데 네. 그 흐름 안에 저는 약간 봉오동 전투의 사실 감독이 못 만드는 감독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약간 촌스럽게 만든 그런 영향이 그쪽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 같은 것들이 약간 더문까지 연관지어서 느껴지더라고요. 또 본인이 제작이라도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요. 쫄았을 때 쫄아서 이렇게 해야 되라는 게 사실 방법론적으로 틀린 거라는 거를 네. 조금 지금 이 2023년에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도 그렇고 이제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제 역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드는 작품들이 되게 다루기가 힘들 것 같아요. 실제적인 그렇죠. 역사를 당연히 힘들죠. 네. 아니 그러니까 감독이나 제작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연기하는 연기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제 의견입니다만 이 원신현 감독이 유해진 배우한테 어떠한 디렉도 안 준 것 같아요. 네, 유해진 배우는 자기 스타일대로 해석해서 연기해가지고 어쨌든간에 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판타지 속의 설정이잖아요.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역사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어느 정도의 그 롤만 주어지고 네 연기 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배우가 알아서 이끌어가게끔 만들어준 것 같다는 특히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게 유해진 배우가 이렇게 히어로처럼 나오는 네 설정 자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간 이유도 그 부분이 아닐까. 너무 또 그런
부담감 속에만 이렇게 있으면 음. 영화 자체가 무슨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아까 말했다시피 상업 영화인데 네. 그런 식으로 좀 풀어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거의 생각이 뭐 들어요. 캡틴 아메리카죠. 네, 네. 칼 진짜, 날리고 막. 네. 그 약간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독립군, 독립운동가 생각하면 히어로하고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때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3%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죠. 아,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자기 목숨 맞아요. 내놓고 네. 하는 건데 물론 그거를 사실 뭐 집안을 돌보지 않았느니 뭐 가족을 돌보지 않았니 이런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 같고 어떻게 돌보? 네. 너무하시네요 진짜. 네. 그런 거 가지고 독립군 맞아요. 분들의 네. 가족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걸로. 얘기 안 했어요. 그랬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는 재밌게 봤어요. 저는 일단 이 당시에 그 살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 논란이 있었던 것들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독립군 분들의 어떤 그에 대한 예우가 좀 잘 안 될 만큼의 완성도가 나왔으면 나도 조금 실망이 될 것 같고 좀 보는 것 자체가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네.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당시에는 이걸 안 봤는데 네. 그래도 이게 꽤 흥행했죠. 500만인가 600만인가. 네, 거의 478만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일단 BEP를 넘겼어요. 네.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뭐 넷플릭스에 막 떴을 때도 안 찾아봤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런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논란이 좀 일어나고 그러면서 진짜 반 틈은 빡친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본 거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기대감 없이 네. 영화를 시작을 했더니 그래도 나름 볼만하지 않았나. 네, 꽤 물론 이제 빈틈들이 있습니다. 그 연출의 어떤 그 뻔해 보이는 느낌들과 네. 자 이제 우리 시작할까 뭐 그거 뭔지 알죠? 자, 뭐 그런 느낌으로 뭐 그 영화를 계속 봐서 그 뻔해 보이는 느낌 이 몇 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네. 예상이 돼요. 그렇죠. 네, 막 그런- 산에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서 막 무덤 파헤치니까 네, 막 그럼 거기 기관총이 저기서 나오고 기관총 나 기관총 뭐 나올 그냥- 것까지도 알았어. 국회의사당 방 갈라져서 태권부이 나오는 그런 느낌. 약간. 그리고 그건 좀 불편하더라. 그 갑자기 거기서 막 동굴에서 얘기 나누는데 제주도 사람들 엄청 구박을 하는 거야 갑자기. 너 말 똑바로 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네. 이게 구박은 네, 아니었고 네, 네.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방언들이 네. 여러 가지 방언들이 섞여 네. 있어서 이제 전국 팔도에서 그렇죠. 팔도에서 전국 이제 막 각지에서 모였다는 걸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여주려고 네.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 전에 전신도 그랬고 제주 사람은 유독 구박을 하더라고. 그래서 왜냐면 제주도 말을 잘 못 제-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못 구박을 알아들으니까. 했다라기보다. 이건 네. 남편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네. 그리고 아무튼 그 무덤에 파헤쳐 갖고 네. 총을 꺼내잖아요. 그 네. 기관총을. 네. 그러면 흙이 거기 다 맞아, 들어갔을 다 들어갔을 텐데 텐데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총 맞아 쓸 없어요. 수가 없어.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마지막에 천을 한번 걷더라고. 아, 네. 네, 천을 걷었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하면서 저기 있는 총을 바로 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천을 한번 걷는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네. 때는. 그래서 그래요? 저거 그래도 신경 썼네 이런 생각하면서 보긴 봤어요. 아니 그 꼭대기에다가 기관총을 놨는데 거기 왜 또 돌무덤을 그렇게 쌓아놨을까? 그러니까 그냥 사람 무덤처럼 보이려고 한 거죠. 위장- 그런 네, 건데 위장을 한 거죠. 거기에 누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를 그치, 끌고 맞아. 오겠다는. 들고 와라. 이것도 김한민 있긴 같긴 한데 네. 전에 활에서도 보면은 되게 왜 갑자기 되게 몰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뭐 다연장포 같은 게 막 나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뭔가 신신물기가 짠 나오는 네. 씬이 항상 영화만 나오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있으면 조금 갸우뚱할 만한. 맞아요. 근데 것들이 그런 좀 거를 있었어요. 조금 앞에 잠깐이라도 뭐 러시아에서 네. 뭐가 왔다라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서사가 없어. 일본보다 한국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한마디라도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모르죠 또 실제로 그 그러니까 뭐 실제로 법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있었을 수도 그거에 있죠. 대해서 복선 한 줄? 그치.
정도만 좀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영화가 이거 연출이 투박했다는 얘기잖아요. 연출도 투박하고 사실 근데 약간 파인님이 말하는 단점이랑 저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클리셰 자체를 나쁘게는 안 보거든요. 아, 네. 그냥 클리셰가 있는 거 자체는 나쁘게는 안 보는데 클리셰보다 나는 그냥 연출 전체에 약간 유치함이라든지 맞아요. 과장됨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뭐 대사로 막 다 읊어준 거 있잖아요. 뭐 감정을 유해진이 중간 연설을 너무 많이 해. 음. 근데 그 대사가 너무 유치한 거야 나는. 그래서 오늘의 독립군이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내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을 잘한다. 그러다가 마지막 씬에 막 우와 하고 나오고 반만 좀 줄여줬으면. 그렇지 마지막도 네. 좀 유치했어. 다음은 어디죠? 청산리 이러고 끝나잖아. 청산리. 진짜. 근데 아마 청산리 전투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뭐 2편을 만들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와 근데 지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갑자기 제작 급도. 그러면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죠. 영화사발 압수수색. 여러분 지금 뭐 이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나. 물론 네. 많이 다르긴 하지만 네. 이만큼 또 이 이후로 네. 100년 전 이후로 또 이만큼 엄혹한 시절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아쉽습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될 역사고요. 우리가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녹음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거를 이렇게 이토록 찬란했던 우리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히 처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영화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그 뭐야 전지현 암살에서 네. 마지막 대사 있잖아요. 네, 계속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알려줘야지 뭐 그런 거. 맞아요. 그 대사가 이런 영화 나올 때마다 항상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은 정말 이런 역사를 잘 모르나요? 많이 모르죠. 아 진짜구나 그게. 아니 근데 3.1 역사 운동에 과목이- 대해서도 몰라요? 있어요. 빠졌어? 역사 있어요. 국사 배웁니다. 국사 배우고 우리 수능에서 저기 한국사 필수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아 필수 됐구나. 그걸 박근혜 때 네, 박근혜 했죠. 때 뭐 국정 네, 국정국 가서 어쩌고 저쩌고 했었잖아요. 네. 아무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학적부를 한번 떼봤어요. 심심해서. 네. 심심해서 떼봤는데 초중고를 다 떼봤어요. 다 떼봤는데 초등학교 때인가 제 그 장래희망이 역사학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게 외대에 있나 그때 보고 나서 생각해 본 거는 네. 사실 국사 교과서를 보면 화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침략만 맨날 당해 우리는. 맨날 당하고 화가 나고 대부분 다 일본 쪽이고 그래서 그거에 보면서 아 뭐 화가 난다라는 걸 해가지고 그걸 썼던 기억이 막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제대로 알려주기만 하면은 사실은 반일이 안 될 수가 없는 역사니까.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국사 교과서가 좀 못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것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이제 영화가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요즘. 약간 덧붙이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국사 교과서만 봐도 되게 열불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반대로 봤을 때 일본을 봅시다. 일본은 침략을 당한 역사가 없어요. 일본이란 언제나 나라는 침략을 하죠. 해죠. 왜냐하면 일본이란 나라는 사실 가치가 없어. 섬나라고 자원도 없고 그 사람 뭐 인적 자원이라든가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위치도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침략을 당할 이유가 없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위치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자원도 그렇고 지정학적인 위치 이런 것도 굉장히 탐이 나는. 탐이 나는 곳이라는 거죠. 대륙으로 우리나라- 가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거쳐서 가야 맞아요.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국사책에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자세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나서 남한테 맨날 침략 당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사람들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외세에서 탐을 냈던 거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확실히 더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국사책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아마 독립군
분들의 어떤 심정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자식들을 내팽개치고 어떻게 보면 내팽개치고 이렇게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 말고는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친일파하지 그냥. 네. 그리고 그렇게 가족을 등질 수밖에 없는 게 네. 가족이라고 이렇게 기록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남아 있으면은 오히려 더 불이익을 그렇죠. 당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볼모로 잡혀 있으면 내가 네네. 활동하는데 힘드니까. 네. 네. 근데 뭐 가족을 등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바람들은 다 피셨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독립군 우리 분들께서 할아버지 얘기하는 거야? 네. 아무튼 영화 봉오동전 2 한 번씩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길 지금 시기에 추천해 드릴게요. 네, 지금 시기에 꼭 이 우리가 다시 이 독립군 분들의 네. 업적을 한 번씩 다시 재조명하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요게 팩트는 아닙니다. 네. 여기 나온 이 스토리가 팩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더 처절했을 수도 있다. 훨씬 더 그렇죠. 사실 전 더 그랬을 거예요. 지독하게 당했을 거라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보면 잔인한 장면들도 많이 없애거든요. 네. 근데 실상으로는 정말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잔인했겠지. 진짜 엄청나게 잔인했고 그 소우에 나오는 수많은 이 고문신들보다 더한 그런 고문들 당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셨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고문 경찰이 다 일제에서 온 거라면서. 진짜 씨발.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 여기서 하고요. 오늘은 뭐 자짜시나 볼보는 네,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 저희 다음 주 영화는 네, 유재석 감독님의 잠 잠 하도록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신대 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질이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 건가